자, 유리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인 설명은 좀 전에 드렸고요. 자, 이제 유리식의 연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우리가 분수 형태의 식의 계산은 너희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공부해서 알고 있어요. 그냥 이런 겁니다. B분의 A 플러스 B분의 C. 어떻게 하죠? 통분하는 거 당연해요. AB 플러스 마이너스 BC. 뭐 너무 당연하죠. 자, B분의 A하고 곱셈이나 나눗셈에서도 그냥 곱하고 나누고 하시면 돼요. 자, 곱셈이었다고 해보자. 그러면 B하고 D를 곱하고 A하고 C를 곱하는 거죠. 당연히. 자, BD,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였다. 그럼 우리 배웠잖아요. 역수로 뒤집어서 곱하자. 그래서 BC분의 AD.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걸 좀 해볼게요. A 대 B는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C 대 D다. 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B분의 A는 D분의 C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비례식은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다. 왜냐? 이들을 곱하고 이들을 곱하게 되면 A랑 D를 곱한 값이 B랑 C를 곱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도 생각해봐. 우리 이렇게 대각선을 곱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A랑 D를 곱하면 B랑 C를 곱한 것과 동일하죠. 그래서 비례식은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건 2개짜리 얘기고요. 3개짜리 얘기도 해보자. 만약에 A 대 B 대 C가 있었고 D 대 E 대 F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까? 만약에 이게 A 대 D, B 대 E, C 대 F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D분의 A는 E분의 B는 F분의 C라고 표현했을 거야. 이건 괜찮죠? 근데 이렇게 없고 이렇게 있는 경우에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가? 라는 이제 고민이 빠지는 거야. 그런데 얘 또한 이렇게 해서 D분의 A는 E분의 B는 F분의 C랑 같다.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똑같다라는 걸 일단 첫 번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저게 진짜 같은지를 제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숫자가 가장 마음이 편하잖아요. 자, 1대 2대 3은 뭐 해볼까? 3대 6대 9. 이거 맞죠? 1대 2대 3은 3대 6대 9. 숫자 쉽게 해봤어요. 자, 이쪽에 똑같이 써볼게요. 알파벳 순서대로 똑같이 써봤습니다. 맞죠? 1, 2, 3, 3, 6, 9, 1, 2, 3, 3, 6, 9 똑같이 썼죠? 자, 이거 3분의 1은 6분의 2는 9분의 3. 이 정도 괜찮죠? 자, 얘네들을 제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어서 3분의 1은 6분의 2는 9분의 3이라고 표현했어요. 괜찮죠? 저걸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 자, 그 다음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한테 이런 표현들이 결국은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됐던 얘가 됐던 이런 표현으로 만들겠다는 거야. 이런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이 세 개의 값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죠. 맞죠? 같다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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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일정한 값을 우리는 K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 녀석은 특별하게 비례 상수로 부릅니다. 선생님,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자, 이거 보세요. X 대 Y 대 Z가 수월하게 1대 2대 3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1분의 X는 2분의 Y는 3분의 Z로 표현 가능하다고 지금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거야. 정신 차리고 X의 제곱 플러스 YZ
반 x 플러스 x, y 플러스 z의 제곱. 이거의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이 세 녀석의 지금 값이 같거든. 같으니까 얘네들을 k라고 놓는 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분의 x도 k야. 한마디로 x가 k라는 소리죠. 2분의 y가 k니까 y는 몇 k? 2k. 3분의 z가 k니까 z는 몇 k? 3k라고 놓을 수 있겠다. 그러면 x, y, z를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가 끝난 거잖아. 뭐 할까? 대입하겠지. 대입하시면 x제곱은 이거의 제곱, yz는 2를 곱했으니까 6k의 제곱, xy는 2를 곱했으니까 2k의 제곱, z의 제곱은 얘를 제곱했으니까 9k의 제곱. 이렇게 했더니 분모는 11k의 제곱이고 분자는 7k의 제곱인데 k의 제곱은 약분이 되니까 답은 얼마다? 11분의 7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보시나요? 이런 식으로 풀기 위해서 저렇게 왜 두 개짜리 안 내잖아. 왜? 재미없거든. 두 개짜리 너희 중학교 때 이미 끝냈어. 맞잖아요. 중학교 때 이런 거 다 끝냈잖아. x대 y는 2대 3입니다. 그러면은 3x는 2y입니다. 이런 거 중학교 때 다 했잖아요. 그래서 두 개짜리는. 근데 세 개짜리는 이게 안 되잖아. 얘를 이렇게 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를 풀기 위한 방법은 저 k라는 비례상수를 써서 해결해야만 된다. 중학교와는 차별화되는 풀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 나온다면, 잘 나오진 않아요. 나온다면 얘가 나와야 된다는 거지. 두 개짜리는 이미 중학교 때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세 개짜리가 나오면 이런 식의 풀이가 가능하거든요. 네, 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문제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요런 의미도 있습니다. 요런 의미. 자, 보세요. 책에는 안 나와요. 개념서에 안 나온다는 거야. 요것들을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D 더하기 E 더하기 F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K와 똑같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게 B분의 A, 2분의 B, F분의 C가 전부 다 똑같은 K값을 가진대요. 근데 제가 뭐 했어요? 저 분모 있는 거 다 더하고 분자 있는 거 다 더했더니 K랑 똑같다라고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될까 안 될까? 당연히 되겠지. 되니까 얘기를 하겠지. 그쵸? 도현아, 고개를 젓지 마. 끄덕끄덕 이렇게 해야지. 그치? 장 깨려고. 그치, 장 깨려고. 근데 진짜 만나면 보자. 봐봐. 볼게요. 제가 밑에 써놨잖아요. 진짜 이거 지금 3분의 1이잖아요. K값이 3분의 1인 거야. 그치? 만나보자. 분모 다 더하면 얼마예요? 그쵸? 분자 다 더하면 얼마예요? 맞죠? 그래서 얘가 똑같은 값 나오는 거 맞죠? 요까지 덤으로 알고 계세요. 머리 아픈 건 알겠는데 왜? 처음 보니까. 근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면 이거 중학교 2학년 거예요. 단지 여러분의 교육과정이 없을 뿐이야. 이게 약간 제가 언급했잖아요. 14년 전. 그 전 교육과정 이거 중학교 2학년 거 책이 나와요. 교과서에 있어요. 이 개념이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에요. 단지 이제 14년 전이죠. 전전 교육과정. 전 교육과정. 그때까지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왜?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지금 너희들 그 느낀 거. 근데 생각해봐. 너희보다 이 2살 어린 애들도 그 당시에 공부했던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극복해야지. 중2한테 질 수 없잖아? 14년 전 중2한테는. 윗사람 되겠지만. 그래서, 자, 보자. 3개짜리에서 이렇게 3개씩 묶어서 나오는 경우랑 2개씩 묶어서 나오는 경우에 풀이 방법은 동일하다. 3개씩 묶어서 나오면 앞에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앞에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따로따로 묶어주고 2개씩 나오면 둘둘둘 묶어주고 이렇게 똑같이 표현이 가능했다라고 한다면 여기를 K라고 비례상수라고 묶어주고 그래서 A는 DK, B는 EK, C는 FK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그런데 이 틀에서는 또 다른 특성 하나가 뭐냐면 분모끼리 싹 더하고 분자끼리 싹 더한 값은 K랑 동일한 값이 나온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 정식 명칭이 있어요. 가비의 리라는 정식 명칭이 나옵니다. 네, 요거는 지금은 굳이 깊게 안 들어갈게요. 시험 대비할 때는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 가비의 리를 이용한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물론 노동대에서는 최근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나온다고 한다면 깔끔하게 많이 틀릴 겁니다. 이거 단답형으로 나오거든요. 나오면 무조건 단답형이거든요. 단답형 무조건 나오는데 제가 장담하건데 그게 너희 학교 시험에 딱 나오잖아요. 100명 중에 1명 맞아요. 아마 싹 단답형이에요. 객관식이면 찍으니까 20%는 맞겠지만 단답형으로 나오면 100명 중에 1명 빼고 다 틀릴 겁니다. 자,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언급하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까지인데 이제 제가 아까 언급했었던 3개에 대한 내용인데 3개 중에 1개가 가끔씩 나온다는 그 비례식이 요거 이용하는 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2개, 주인공 2개를 이제 해볼게요. 그리고 지금 먼저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유 없어요. 무조건 아셔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어떤 A도 다항식이고요. B도 다항식입니다. 자, 분모가 A 곱하기 B분의 1의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어요. A라고 할게요. 이거 상수입니다. 상수. 이건 상수예요.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숫자로. 봐봐. 이런 값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지금 저걸 따라하면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쵸? 맞죠?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앞에 분의 1에서 뒤에 거 1을 뺀다. 그쵸? 만약에 여기 숫자가 A가 있었으면 그냥 여기다 A 붙여주면 똑같아요. 어차피 이렇게 소거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 맞는지만 확인해봐. 5에서 2를 빼면 3분의 1 맞죠? 자, 2분의 1에서 5분의 1 빼면 10분의 얼마죠? 10분의 3이죠? 10분의 1이죠? 그러면 2 곱하기 5분의 1은 10분의 1 맞죠? 맞죠? 됐죠? 이제 뭐 하시면 돼요? 외우시면 돼요. 뭐야, 그치? 뭐야, 선생님 저런 짓을 왜 하나요? 안 해도 돼요. 안 하면 연산 수십 번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봐봐. 봐봐. 저런 걸 왜 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제가 응답을 해드릴게요. 봐봐. 자, 1 곱하기 3분의 1, 3 곱하기 5분의 1, 5 곱하기 7분의 1 쫙 가서 97 곱하기 99분의 1까지 합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통분 불가능해요. 맞죠? 통분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걸 딱 만나는 순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게 떠올라야 돼요. 분모가 어떤 두 개의 값을 다항식은 결국 항도 포함되는 거니까 두 개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표현된다. 두 개의 식의 곱의 형태로 두 개의 값의 곱의 형태로 표현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죠. 이거 저 규칙에 의해서 3에서 1 빼고 1분의 1에서 3분의 1을 빼보자 한번. 그럼 얘는 2분의 1이 될 거예요.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거야,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거 봐보자. 5에서 3을 뺐어.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앞에 거 보면 똑같이 2분의 1이네.
그쵸? 자, 요것도 한번 해보면 동일하게 7에서 5 뺐으니까 2분의 1 그리고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자, 요것도 똑같이 해보면 2분의 1 그래서 5분의 1 마이너스 7분의 1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럼 봤더니 앞에 있는 2분의 1 전부 다 공통이더라. 뭐 하더라? 묶어버리자. 그럼 2분의 1로 묶었어. 자, 이제 있는 거 다 써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써지거든요.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여기까지 가면 그 앞에 있는 95분의 1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97분의 1이 있었을 거고 97분의 1이 있었을 거고 마지막에 99분의 1까지 진행이 됐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봐봐. 뭐가 보여요? 사라져요. 사라져요. 까지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앞에 1, 저 뒤에 99분의 1.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99분의 99에서 99분의 1을 뺐으니까 99분의 98 약분해서 99분의 49가 이 녀석의 답이라는 거예요. 봐봐. 이거 안 쓰면 못 풀어요. 이거 써야만 풀립니다. 근데 얘는 힌트죠. 뭐가 힌트야? 무조건 이런 형태로 나와야 돼. 분수식의 형태로 분수식 더하기, 분수식 더하기, 분수식 더하기, 분수식 떼떼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규칙성이 있는데 봐봐. 이 두 수의 차이가 일정해야 돼. 저 두 수의 차이가 무조건 일정해야 돼. 왜? 그래야 2분의 1로 묶일 수 있거든. 반드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느냐? 선생님 이거 어떻게 기억해요? 이렇게라도 기억하라. 보통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앞에 작은 숫자 뒤에 큰 숫자가 나오거든요. 배열상으로. 그래서 얘가 작은 숫자와 큰 숫자의 곱의 형태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짝짝 큰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라도 외우라. 뭐가 됐던지 간에. 자, 뺄 거야. 둘 다 뺄 거야. 분모에서 빼고 크게 빼고 작게 빼고 크게 빼고 할 거야. 분모에서 큰 작 뺄 거고요. 원본으로 돌아와서 작큰을 할 거야. 큰 작 작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음수가 안 나와요. 이거 원래 작, 큰, 작 이거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떤 단점이 있냐면 이 괄호 안에서 음수 나오고요. 괄호 밖에도 음수가 있어요. 너희 싫어하잖아. 뭐 결과적으로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건 알겠지만 너희 싫어하잖아. 음수 하는 거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작은 큰 작도 가능은 하지만 배제하고 뭐 하자? 큰 작 작큰으로 가자. 그렇게라도 외우시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를 관여하지 마.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내 맘대로 3이라는 숫자를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뭐 하시면 돼요? 여기다 한번 붙여주시면 돼요. 왜? 그냥 밖으로 꺼내면 되는 거니까. 굳이 안에다 집어넣을 필요 없이. 이런 맥락으로 봐주셔야 되고요. 자, 이런 분수를 명칭이 있어요. 이런 형태로 표현된 이런 분수를 우리는 무슨 분수라고 하냐면 부분분수라고 불러요.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겠지. 어떤 부분은 만들었을 거예요. 그냥 우리 갖다 쓰시면 되겠죠. 자, 부분분수. 아까 말씀드렸죠? 10문제 중에 9문제는 얘 나온다고요. 왜 나올지는 알겠죠? 느낌이 오시죠? 왜? 저거 까먹으면 틀리면 돼. 그리고 연산상에서도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런 맥락입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자, 일단 요거는 이제 문제 풀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얘가 있으면 이제 두 번째 선생님들이 4, 5년 동안 이걸 내다가 지긋지긋하면 내는 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번분수예요. 번분수 얘기를 해볼게요.
아마 여러분이 이런 분수 본 적이 있을 건데. 이런 분수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수 속에 분수 속에 분수 속에 분수가 들어있는 녀석입니다. 이게 커다란 분수 하나에 이게 분모예요. 여기서 얘가 분모입니다. 여기서 얘가 분모고요. 여기서 얘가 분모인 거예요. 자, 이거 연산하라고 나와요. 뭐 별거 없어 보이죠? 그쵸? 자, 반드시 여기서 스타트를 끊으셔야 돼요. 위에서부터 못 풉니다, 절대. 풀 수는 있는데 고수들은 풀어요. 우리처럼 초보들은 풀 수 없습니다. 밑에서부터 갈 거예요. 자, 이거 얼마예요? 1-2분의 1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럼 얘가 얼마가 된 거야? 2분의 1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 분자의 1이라는 숫자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생각해보세요. 봐봐. b분의 a가 있는데 분자에 1이 있었어. 그럼 얘는 1 나누기 b분의 a랑 똑같거든요. 그럼 얘는 1 곱하기 a분의 b랑 똑같죠. 그럼 얘는 결국은 a분의 b가 되는데 결과물을 보자. 분모에 있었던 녀석이 분자에 1이 있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역수로 뒤집혀서 나오게 됩니다. 요거 기억하자. 그렇다면 봐봐. 2분의 1이었는데 분자에 1이 있었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 역수로 뒤집히겠지.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자, 1에서 2를 뺐어. 그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2가 되겠죠? 1에서 2분의 1 뺐으니까 최종답은 얼마? 2분의 1.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돼. 이따 문제 나오면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 속에 분수 쫙 깔아놓는 문제가 나오면 맨 아래쪽부터 타고 올라옵니다. 타고 쫙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버전 제가 쉬운 걸로 한번 해봤고요. 조금 더 까다로워지면 이렇게 갑니다. 똑같이 가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3분의 2라고 써버려요. x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버립니다. 이해해볼게요. 봐봐. 이거 어려워요, 이거는. 자, 이거부터 처리합니다. 얘는 분모 x로 통분해서 x-1입니다. 요거 괜찮죠? 자, 분자 2를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뒤집혀요. 얘가 뒤집힙니다. 그래서 x-1분의 x가 됩니다. 자, 둘이 연산할 거예요. x-1분의 여기 앞에 게 x-1에서 x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앞에 마이너스 없애주시고요. 자, 분자에 1이 있으니까 이 녀석이 또 어떻게 돼요? 뒤집혀요. 그래서 1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사라져서 결과적으로 이 값이 x가 됩니다. 그럼 얘는 x분의 x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게 3분의 2다. 따라서 x의 값은 3이다. 이렇게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연습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까 번분수가 안 나왔을 때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 버전에 하나 버전이 더 있어요. 번분수 응용편. 자, 볼게요. 일단 이거의 연습을 좀 해볼게요. 자,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 요거 그냥 제가 하는 거는 가볍게 보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거 다시 할 거니까. 자, 얘 대분수로 바꾸면 3 플러스 25분의 9가 돼요. 맞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 이 25분의 9라는 녀석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분자에 1을 써주면 역수로 뒤집히니까. 자,
얘를 다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2 더하기 9분의 7로 바꿀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얘를 또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얘를 1 더하기 7분의 2로 바꿀 겁니다. 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좀 보셨죠? 자,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이 시험 문제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값을 이렇게 바꿔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기 있는 숫자들을 다 더해 주시면 그게 답입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뭐 쉽게 한번 가볼까요? 15 숫자를 좀 줄여서 15분의 84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계속합니다. 첫 번째, 대분수로 바꿀 거예요. 84 속에는 15가 몇 개 들어있어요? 5개. 그리고 원래대로면 여기다 15분의 9를 썼어야 되는데 분자 1을 써주고 9분의 15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근데 9분의 15는 1 더하기 9분의 6 한마디로 3분의 2가 되겠죠. 원래 3분의 2를 썼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2분의 3을 쓸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쓰는 게 이 문제 과정입니다.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연습을 좀 해보셔서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첫 번째 비율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부분분수, 세 번째 번분수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번분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B분의 C, B분의 A 이런 형태로 분수분의 분수의 꼴로 나타나게 되면 얘가 실제로는 이제 B분의 A 나누기 D분의 C가 되다 보니까 얘가 B분의 A 곱하기 C분의 D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BC분의 AD가 되는 게 최종 목적인데 저기서 다이렉트로 가자면 요 안쪽에 있는 녀석들이 곱해져서 밑으로 들어오고 바깥쪽에 있는 녀석들이 곱해져서 분자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풀이가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분수분의 분수에서는 안쪽 게 분모로 바깥쪽 게 분자로 가는데 그 번분수라는 기본 개념에 뭐가 추가되느냐? 분자에 1이 있으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B분의 A분의 1이 있으면 얘는 항상 A분의 B로 바뀔 수 있다는 거. 요거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어낸 거야. 아까 앞에서 있었던 문제에서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패턴을 취한다면 지금 이 풀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패턴을 취해서 서로 간의 방향성이 달라요. 그래서 근데 더 짜증나는 게 이게 이제 유형서나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몇 문제 없거든요. 한 3문제씩밖에 안 들려있어요. 부분분수 문제 되게 많아요. 요거는 뭐 한 20개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번분수 문제는 한 유형별로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해서 한 5-6개는 밖에 없거든요. 합쳐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이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오답률이 훨씬 높아요. 왜냐면 부분분수는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도 닥달하고 야 풀어 이거 나와 풀어 하니까 애들도 어쩔 수 없이 풀다 보니까 이거는 오답률이 별로 안 높습니다. 실제로 학교 시험 보면 50점 넘는 애들 다 풀어요. 다 풉니다. 근데 이 오히려 번분수가 나오면 70점대 이상들은 푸는데 70점대 이하는 거의 틀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 많이 안 풀어봐서. 많이만 풀어보면 별건 없거든요. 풀이 과정이. 지금은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니까 뭐야 이러는데 막상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거 해보시면 그렇게 엄청난 문제는 또 아니라서 자 이따가 책에서 이제 풀어볼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유리식의 연산에서는 비례식, 부분분수, 번분수 이렇게 세 가지 조금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제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집중해라. 그냥 잠 안 자기 위해서 쓰는 거지. 네. 근데 도현아 너 어제 와서 검사 안 맡았다? 아, 제가 어제 엄마 아팠어? 네? 아팠어? 그냥 어제 왔는데 어.
이제 옆쪽에 있었는데 옆쪽 방. 아닌데? 내가 원준이한테 도현이 언제 오냐 물어봤더니 원준이가 잘 모르겠다고 하고 내가 몇 번을 자꾸 어제 오지 확인했는데 말라고 해가지고. 나 그래 저 교실을 내가 왔다 갔다 몇 번 했거든. 너 왔나? 언제 오려나? 도현이가 언제 오려나? 내가 1시 전후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2시에도 왔다 갔다. 제가 중간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때 정말. 제가 숙제야. 우리 지성이도 나한테 사기치고 선생님 집에다 노트 놓고 왔어요 했더니 알고 봤더니 숙제를 다 안 했다. 와 이건 사 너무 같아. 네, 저녁에 사진 보내라고 했더니 안 보내. 와. 그리고 우리 지성이 놀러 갔다. 와. 어쨌든 이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시원하게 그래요.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자자자 가봅시다. 자, 한번 볼게요. 편한 마음으로 보세요. 유리식의 습과 성질. 유리식이라는 것은 다항식과 분수식을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하는데 뭐 여기서는 그냥 분수의 꼴로 나타나는 식을 유리식이라고 한다 되겠지만 실제로는 이 녀석은 분수식이고요. 분수식과 다항식을 합쳐서 유리식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뭐 그냥 기본적인 연산 분모 분자의 같은 수를 같은 식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된다. 그 다음에 더 셈, 곱셈, 나눗셈 아까 다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유리식의 계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면 저거는 그냥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숫자 보시면 초등학교 때 그런 거 배우죠. 뭐 3분의 25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거 초등학교 때 이거 대분수로 바꾸는 걸 배웠어요. 8과 3분의 2. 그렇죠? 그리고 나서 대분수의 덧셈뺄셈을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연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맞죠? 이렇게 해서 너희한테 3분의 25 더하기 뭐라고 할까요? 4분의 73? 요거 두 개를 더하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통분하려면 12분의 저기다가 여기다가 4를 곱해서 100 나오고 여기다가 3을 곱해서 219 이렇게 나와가지고 12분의 319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근데 얘가 만약에 8과 3분의 2 얘는 얼마죠? 10 얼마? 4분의 이런 식이었다고 한다면 그냥 얘네 둘이 더해서 26 그리고 얘네 둘이 더해서 얼마? 12분의 얼마? 7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생각보다 훨씬 편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때 대분수를 배우는 목적 모르지.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으니까. 왜 대분수를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모를 수는 없지. 대분수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는 걸 공부했던 목적은 이렇게 가분수의 연산은 되게 복잡해요.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하지만 대분수로 바꿔놓고 연산을 하게 되면 훨씬 수월해. 그렇죠? 금방 봤듯이 얘보단 얘가 훨씬 낫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다항식도 똑같다는 거야. 분수식도. 생각해봐. 분모보다 분자가 엄청 복잡한 식인 것보다는 분자가 되게 단순한 형태의 식이 훨씬 더 우리한테 연산이 수월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더 큰 고차식, 그렇죠? 가분수 형태의 식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자? 분자를 분모로 나누죠. 이 대분수를 만드는 방법이 뭐였어요? 25를 3으로 나눠서 68이고 나머지가 1이어서 목과 나머지 썼잖아. 같은 방법으로 다항식도 똑같다는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는데 분모해. 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써있는 것보다 어떻게 써있는 게 뭐라고 써있는 게 편할까요? x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3 이게 훨씬 더 수월해 보인다는 거야. 맞죠? 이것보다는 이 식이 아무래도 우리가 식을 계산하는데 훨씬 수월하게 돼요. 실제로. 자, 이거 왜 그러냐면 x 플러스 3에다가 이거 통분하시면 x의 제곱 플러스 3x예요. 거기다 이거 더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다. 자, 나눗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목과 여기 나머지를 썼던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경우에는 분모로 나눠서 이 차수를 다운시키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면 연산이 좀 더 수월하다. 그런데 안 써도 무방하다. 그렇죠? 단지 조금 더 수월하게 가려면 하고 아니면 그냥 가볼게요. 그렇죠? 우리가 그거랑 똑같아. 초등학교 때
이거 더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통분해서 계산하시잖아요. 두 부류가 있어요. 4하고 6의 최소 분배수인 12로 통분하는 아이들이 있고 에라 모르겠다 4, 6의 20과 통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도현이는 어느 쪽이야? 저는 그쪽 거? 그럼 얼마예요? 아, 10, 얼마? 19. 10도 맞아요? 자 그럼 도현아 얘는 다시 얘는 도현아 얘는 얼마? 38. 근데 어차피 이거 약분하시면 12분의 19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통분할 때 최소 분배수로 하던 그냥 하던 답은 똑같다. 그러면 이 아이도 똑같은 개념인 거지. 이걸 이렇게 푸나 답은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가 그냥 연산을 감당할 자신 있으면 이렇게 풀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고 해서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생기는 건 아니다. 단지 조금 더 수월해진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 아는 애들도 이렇게 안 받고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로 계산 가버립니다. 왜? 별 차이가 없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온 게 부분분수. 큰 작자 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분자 또는 분모가 분수 형태인 경우에 이제 번분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안쪽 거 분모로 바깥쪽 거 분자로 이렇게 끌어올린다는 개념인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두 가지 표현식의 문제 유형이 존재하더라 라는 거고요. 비례식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도 표현이 되지만 실제로는 A 대 D는 B 대 E는 C 대 F랑 다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분수 형태로 나타내시고 이것들을 K라고 놓고 A는 TK, B는 EK, C는 FK 놓고 이렇게 만든 다음에 A와 B하고 C에 관한 관계식이 등장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TK, EK, FK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 문제들이 여기에 개념 체크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아까부터 제가 계속 언급했던 게 뭐냐면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이 필요하다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렇죠? 자, 이거 보시면 분수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분수식의 덧셈, 뺄셈입니다. 아까 나왔던 번분수 살짝 간단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비례식을 사용하는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부분분수는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부분분수는 이제 뒤로 빠져 있나 봐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4번을 풉니다. 이건 연습이니까 아마 번분수 빼고는 자, 잠깐 보여드릴게요. 봐봐. 그래요. 자, 그래요. 자, 빠르게 한번 봅시다. 1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1번하고 2번까지만 해드릴게요. 자, 위에 거 보시면 얘는 특별히 건드릴 건 없고요. 그냥 통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3분의 여기다가 x 플러스 3을 곱했고 여기다가 x 플러스 2를 곱했으니까 둘을 더해주시면 3x 플러스 5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선생님 얘 전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되고 전개해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두 번째 가봅니다. 자, 이 아이를 봤더니 앞에 있는 녀석이 x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4x고요. 뒤에 있는 녀석이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3이거든요. 이거 둘이 동일하죠. 동일하니까 통분을 하게 되면 x 플러스 1 그리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통분이 됩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건들 게 없었겠죠. 그리고 하지만 얘한테는 얘가 필요했어. 당연히 분자에도 똑같이 얘를 곱했겠죠. 그래서 3x 플러스 3이라는 값을 빼줘야 돼요. 그럼 분자는 뭐가 되죠? 뺐으니까 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이 상태로 곱하라는 건 말도 안 되죠. 4차 함수니까. 자, 그럼 얘를 인수분해해봐. 얼마죠? 플러스 4 x 마이너스 1이고요. 요거 인수분해했더니 x 플러스 1, x 플러스 2가 되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얘는 지금 덧셈 뺄셈이 아니고 뭐예요? 곱하기입니다. 소거. 그럼 결과적으로는 요거 두 개나만 남죠?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럼 요거 그냥 써도 돼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나눗셈입니다. 나눗셈이니까 이제 뒤집어야 될 것 같아요.
x 플러스 3분의 x 마이너스 1 있고요. 곱하기인데 자 인수분해 해서 뒤집읍시다. 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1 인수분해해서 뒤집었어요. 나눗셈이니까 분자분모 바꿨습니다. 자 이쪽은 x 플러스 뭐에 3의 제곱입니다. 자 하나 날리고요. 날립니다. 똑같죠? 여기 들어가시면 보셨나요? 엄청난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쵸 맞죠? 곱셈 공식이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인수분해하고 그들의 나눗셈, 통분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 해보라고 하는 거야. 그죠? 엄청난 거면 야 엄청난 스킬이 필요하면 제가 했겠죠. 근데 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 갔잖아요. 그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잖아요. 뭐 이해 안 되는 부분 이따 손 빨리 좋아요. 자, 두 번째 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간단히 하라는 것도 위에랑 똑같은 표현인데 해보면 볼게요. 통분하시면 돼요. 이걸로 통분할 겁니다. x 플러스 2, x 플러스 3에 얘한테는 이거 곱할 거예요. 얘한테는 이거 곱할 거예요. 근데 뭐 해야 돼? 빼야 돼. 그렇죠? 그랬더니 x 플러스 2랑 x 플러스 3분의 여기서 여기 뺐으니까 x제곱이 날라갈 거고요. 이거 뺐으니까 날라갈 거고요. 뺐으니까 그냥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엄청난 거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이게 서로 같네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x-1, x-3으로 통분할 거예요. 그럼 얘한테 필요한 건 x-3. 얘한테 필요한 건 x. 그래서 얘랑 곱해서 플러스 2x. 분자가 3x-3인데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얘가 3으로 곱겨서 x-1이 되더라. 약분이 또 돼버렸네. 그래서 x-3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빨리 손 들어. 설명 다시 해줄게. 제가 좀 일부러 좀 빨리 갔을 땐 단순 연산이라. 그렇죠? 통분하시고 정리하시고 통분하시고 정리하시고 이때 같이 가지고 있는 건 굳이 곱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하나씩만 더 곱해서 분자 분모. 통분할 때는 당연히 분자 분모에 곱하는 거잖아. 단지 이게 숫자가 아니고 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뿐인 거야. 자, 이런 맥락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아마 3번부터는 여러분이 풀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아서 그래도 볼게요. 자, 여기 큰 분모입니다. 큰 분수예요. 여기 큰 분수. 자, 그럼 분자부터 보자. 분자. 1-x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통분. 요거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이고요. 뒤에 거 x 플러스 1분의 1이야.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분의 당연히 뭐야? x가 나왔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덩어리는 여기다가 x만 붙여주시면 돼요. 이게 답인데 자, 이렇게 놓으면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한쪽이 분수인 상태에서는 나머지 한쪽도 분수로 써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뭐가 보이거든. 한쪽은 분수인데 한쪽은 분수가 아니면 막 헷갈려. 이게 뭐가 분자인지 분모인지. 물론 여러분은 안 헷갈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저는 헷갈리니까 분수꼴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이제 어떤 연산이 이루어지죠? 안쪽 거, 바깥쪽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에 거 곱해서 분모. 바깥쪽에 거 곱해서 분자. 그럼 약분이 되네? 이걸 알았다면 이렇게 한 통속이고 바깥쪽 한 통속이니까 여기서 바로 약분을 해도 되기는 하죠. 그렇죠? 하지만 쉽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가주시면 이게 그냥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마지막 하나. 이건 하겠지. 뭐 쓰시면 돼요? K 쓰시면 돼요. 이거는 자 3분의 뭐는 x는 5분의 y다. 그래서 얘가 k니까 x는 3k, y는 5k. 1, 2, 3, 4니까 얘는 k, 얘는 3k, 얘는 4k 해서 대대대대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나옵니다. 정리 살짝살짝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한도 같으니. 여기 푸시면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할 거긴 한데 보시면 처음에는 연산 문제가 나옵니다. 프리뷰.
민주? 어쨌든 연산 문제가 나오고요. 두 번째에서는 비례식을 가장한 연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차수인데 이렇게 통분하는 문제예요. 분수분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분분수 형태입니다. 이거 아까 봤던 그 형태죠? 잘 기억할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간에 저렇게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식을 부분분수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고요. 자, 이건 번분수 문제죠. 이게 아까 우리가 같이 했었던 그 풀입니다. 그렇죠? 시험에서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대부분 이제 나오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렸던 그 형태죠. 이런 식으로 부분수가 나오게 됩니다. 번분수가. 근데 솔직히 말하면 5-4번하고 여러분들이 솔직히 요거 5-2번 풀 수 있잖아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5-2랑 5-3만 풀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비례식을 가지고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유리식의 계산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오전에서는 유리식의 연산의 유형별로 풀이를 마무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후에서는 유리함수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함수를 차근차근 공부를 하게 될 거.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숙제가 나가야 되겠죠. 자, 숙제. 함수 단원의 연습 문제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저번 시간에 7, 8, 9까지 갔네요. 수가 좀 많으려나? (790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죠? 할 수 있겠지? 833번까지. 이렇게가 그다음에 제가 그죠? 그리고 이제 평가.